자, 문제 36번 볼게요. 자, 한 개 동전을 7번 던져서 지금 앞면은 3번 이상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지. 이거 잘 해석해야 돼. 앞면이 다 붙어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앞면이 3번 나왔을 때 앞 붙어도 되지만 앞면 2개, 그 다음에 뒷면 하나, 앞면 이런 식으로 나와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나번 조건은 여기 있는 앞면을 다 붙여 놓으라는 소리가 아니야. 그럼 뭐만 아니면 돼? 앞면이 다 떨어져 있는 경우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앞면이 딱 또 3번도 아니고 3번 이상 나오라 그랬으니까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되겠지.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앞면이 3번, 그 다음에 뒷면이 4번 나오는 케이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앞면이 4번, 그 다음에 뒷면이 3번 나오는 케이스.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앞면이 5번 이상 나오는 케이스. 이거는 왜 한 번에 세냐? 앞면이 5번 이상 나오잖아? 그러면 앞면끼리 붙어 있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 앞면이 다 떨어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얘는 한 번에 세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선생님이 보고 오라고 했던 그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내가 주사위를 한 번 던진 게 아니라 7번 던졌어. 그래서 내가 이 여러 번 시행했을 때 앞면이 3번 발생할 확률이니까 7번 중에 3번 발생한다. 앞면의 확률 2분의 1이 3번 곱해지고 나머지 4번은 Q, 2분의 1이 곱해지겠지. 근데 얘는 PQ가 다 2분의 1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2분의 1의 7승으로 한 번에 써도 상관없겠죠. 자, 여기 중에서 뭐를 제외해야 되는 거냐면 앞면이 다 떨어지는 경우를 제외할 거거든. 그 앞면이 다 떨어지는 경우는 앞면이 얘네 사이사이에 배치되는 거야. 그럼 앞면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총 몇 군데냐면 5군데. 그 5군데 중에서 앞면이 배치될 자리 3군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네 순서는 골라졌으니까 거기에 맞게 확률을 계산하면 되는데 앞면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앞뒤의 확률은 다 2분의 1이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확률 값은 앞뒤 다 2분의 1로 계산될 거니까 2분의 1의 7승으로 한 번에 할 수 있겠지.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봅시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것만 센다라고 하면 전체 7번 중에 4번 발생하면 돼. 뭐가? 앞면이. 그러면 앞면의 확률 2분의 1은 4번 곱해지고 나머지 3번은 뒷면의 확률 2분의 1이 곱해지는데 얘네가 다 똑같이 2분의 1이니까 한 번에 2분의 1의 7승으로 해버리면 되지. 자, 여기 중에서 우리는 뭐를 제외할 거냐면 앞면이 모두 떨어지는 경우를 제외할 거야.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따로따로 셌지만 어차피 여기 뒤에 확률은 똑같이 2분의 1의 7승이 곱해질 거라서 그냥 앞에 얘네 동량으로 묶어내고 경우의 수부터 먼저 셀게요. 그럼 앞면이 모두 떨어지는 경우는 여기 뒷면 사이사이에 앞면 4개가 배치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사이에 앞면 4개가 배치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겠지. 이 경우는 배제해주고 나머지 배열에 대해서 앞면, 뒷면의 확률이 다 똑같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7승.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경우. 얘도 마찬가지야. 앞면, 뒷면의 횟수만 정해주면 확률은 다 똑같이 2분의 1의 7승이 곱해질 거라서 확률은 똑같이 2분의 1의 7승으로 묶어내지고 이 앞에 얘네가 앞면이 5번인지 6번인지 7번인지의 경우의 수만 써주면 돼. 그러면 7번 중에 앞면이 5번 이상이니까 앞면이 5번 나올 수도 있고 7번 중에 앞면이 6번 나올 수도 있고 7번 중에 앞면이 7번 나올 수 있다. 이 뒤에 확률은 다 똑같이 2분의 1의 7승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7번. 자, 앞면에는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적혀있고 뒷면에는 모두 0이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1부터 6까지 적혀있는 카드에 뒷면은 0이 적혀있다는 거야. 자, 6장 카드가 그림과 같이 이렇게 자연수 K에 대해서 K번째 자리에 K가 보이도록 놓여있어. 첫 번째 자리에는 1, 그럼 저 1 뒷면에는 0이 있는 거고 두 번째 자리에는 2, 얘 뒤에는 다 0이 써져 있는 거야. 자, 이게 지금 처음에 세팅되어 있는 상황.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주사위를 던져요. 그래서 주사위의 눈의 수가 K면 K번째 자리에 있는 카드를 뒤집어 엎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4가 나오잖아? 그럼 얘를 뒤집어 엎어. 그러면 숫자가 0으로 바뀌겠지. 근데 우리가 0은 짝수로 취급을 하죠. 그 다음에 이런 행동을 몇 번 하냐면 3번을 반복했어. 그러고 났더니 여기 6장에 보이는 카드의 수의 합이 모두 짝수가 돼야 된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자, 우리는 뭐만 관심 있게 보면 되냐면 이 홀수 자리에 놓여 있는 홀수만 잘 관찰하면 되죠.
내가 이거를 지금 더해서 짝수가 되게 만들 건데 우리가 합의 짝수가 되게 만들 때 짝수는 신경 안 써도 돼. 그럼 뭐만 신경 쓰면 돼? 홀수가 몇 번 더해지는지만 확인하면 되거든. 근데 저 상태로 지금 더하면 당연히 홀수지. 왜냐면 홀수가 3개 보이잖아. 그러면 홀 더하면 홀수고 나머지 짝수 더하면 짝수는 다 더해도 상관없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저기 있는 홀수의 개수가 몇 개 보이게 하는지가 중요한데 자, 어차피 얘네가 뒤집어지면 뒤에는 0이라는 다 짝수가 적혀 있거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주는 게 관건이냐면 이 홀수가 적혀 있는 카드가 어떻게 뒤집어지냐인데 어차피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오면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걸 뒤집는 거고 3이 나오면 세 번째 자리에 있는 거를 뒤집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주사위에 홀수 눈이 몇 번 나오는지를 관찰하면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에 홀수 눈이 3번이 나온다라고 하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야? 홀수 번째 놓여있는 카드를 3번 뒤집는다라는 소리거든. 근데 내가 잘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거를 3번 뒤집잖아? 근데 이거를 3번 뒤집으면 사실 처음에 뒤집으면 0 됐다가 또 뒤집으면 원위치 됐다가 또 뒤집으면 0 되니까 얘를 3번 뒤집으면 얘가 짝수로 바뀌어. 그러면 홀수 카드가 2개만 남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상황이죠. 나는 홀수가 보이는 게 짝수게 남기를 원하는 거거든. 자, 이번에는 내가 얘를 한 번, 2번, 3번 이렇게 뒤집어. 그러면 얘가 한 번, 2번 뒤집으면 얘는 짝수로 바뀌어. 그 다음에 얘를 내가 다시 한 번 뒤집으면 얘도 짝수로 바뀌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결국에 원하는 거는 이 홀수가 몇 번 나오는지가 핵심인 거야.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자, 나는 홀수가 한 번 나오는 것부터 해볼게요. 자, 홀수 눈이 한 번 나온다. 만약에 내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1이 한 번 나와. 그러면 1은 짝수로 바뀌고 그러면 홀수 번호는 3, 5만 남아있겠지. 그럼 다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짝수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짝수 애들은 뒤집어나 마나 상관이 없어. 왜냐면 얘는 앞면도 짝수고 뒷면도 짝수니까 이 짝수가 써져 있는 애들은 뒤집든 말든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그래서 홀수 한 번, 그럼 나머지 2번은 짝수 2번이 나온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번째. 자, 이번에는 내가 홀수가 3번 나와도 되죠. 예를 들어서 홀수가 3번 나오는 게 1, 1, 1 나온다. 그럼 1번 카드는 뭘로 바뀌어요? 0이라는 짝수로 바뀌어. 내가 원하는 상황이죠. 자, 만약에 내가 1, 1, 3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0이 됐다 다시 1이 되니까 얘는 원위치 1로 바뀌면서 여기 있는 이 3번 카드가 0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홀수 카드 1, 3, 5 3개 중에 3 하나가 0으로 바뀌니까 홀수 카드 2개만 남게 돼서 얘네 더하면 짝수가 되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나는 111이 됐던 113이 됐던 아니면 135도 괜찮죠. 135가 한 번씩 나오면 얘 0으로 바뀌고 0으로 바뀌고 0으로 바뀌어서 다 짝수로 바뀌지. 그러니까 나는 같은 홀수가 됐던 같은 홀수 2개 다른 홀수가 됐던 서로 다른 홀수가 됐던지 간에 홀수 3번 나오면 합을 다 짝수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도 내가 원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거를 확률로 내가 표시를 해보면 자, 얘는 그냥 홀짝 한 번에 다 세버릴게요. 자,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잖아. 짝수가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고 그럼 나는 3번 중에 한 번 나온다. 홀수가 한 번 나오고 짝수는 2번 나온다. 근데 홀짝의 확률이 다 2분의 1이니까 얘는 한 번에 2분의 1의 3승이라고 처리하면 되겠지. 자, 이번에는 홀수가 3번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 3번 중에 3번 나온다. 홀수가 3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상황. 분모에 들어가는 거. 조건부 확률이죠. 자, 분자에 들어가는 거는 이 중에서 1의 눈이 한 번만 나왔을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이 경우 중에서 1이 한 번만 나오는 거를 다시 계산해서 분자에 넣을 거거든. 그럼 여기 중에서 1이 한 번이 나오면 여기 있는 이 홀수가 1번이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1번 숫자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짝수 2번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니까 이거를 확률로 쓰면 어떻게 돼요? 3번 중에 한 번 나온다. 자, 이거는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얘처럼 한 번에 쓰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1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번은
짝수가 나온다. 라고 이렇게 써야지. 여기에서는 홀수 1, 3, 5 다 되니까 그냥 한 번에 2분의 1로 한 거고 분자에 들어가는 분자에 들어가는 거는 그 홀수가 딱 1이길 원하는 거니까 얘는 6분의 1로 해주는 거야. 자, 그다음에 밑에 홀수 3번 나오는 이 상황.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뭐이길 원하는 거야? 여기 중에 1의 눈이 딱 한 번 들어가 있길 원하는 거야. 그럼 나는 1은 딱 한 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번은 다른 홀수가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 2번은 3 또는 5가 2번 나온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다시 확률로 써보면 3번 중에 한 번 나와. 자,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니까 이거는 한 번 나오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2번은 3 또는 5 다 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따로 셀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3 또는 5가 나올 확률은 6분의 2죠. 그래서 여기에는 6분의 2를 넣어주면 돼. 그러면 최종적인 답은 어떻게 쓰면 돼? 이거 2개 더한 걸 분모에 쓰면 되고 얘네 2개 더한 건 분자에 쓰면 됩니다. 자, 앞에 두 문제 마저도 보겠습니다. 거기 34번 보면 자, 그 상자 A랑 상자 B에는 각각 6개 공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동전을 1개 사용해서 앞면이 나오면 A에서 하나 꺼내서 B에 넣고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면 B에서 하나 꺼내서 A에 넣는 거잖아. 근데 여기를 6번 반복했을 때 그러니까 똑같은 시행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하니까 독립시행 확률이겠지. 여기 상자 B에 들어가 있는 공의 개수가 6번째 시행 후 처음으로 8이 돼야 돼.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해. 6번째 시행 후 처음으로 8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B에 들어가 있는 공의 개수가. 근데 이게 막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보면 되게 단순해. 나는 어차피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를 셀 거니까 B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B의 입장에서는 동전이 앞면이 나오면 하나 추가가 되는 거고 동전이 뒷면이 나오면 하나 마이너스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B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차피 2가지밖에 없는 거야. 지금 여기 6개 공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앞면이 나오면 공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고 뒷면이 나오면 공이 하나 빠져나가는 그냥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 A에서 주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나는 B에 들어가 있는 공의 개수를 셀 거기 때문에 앞면이 나오면 A가 줘. 그래서 B는 공이 하나 늘어나고 뒷면이 나오면 B가 하나를 빼서 A한테 주는 거니까 B에 남아있는 공의 개수는 하나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B의 입장에서는 공이 하나 늘어날 확률도 2분의 1이고 공이 하나 줄어들 확률도 2분의 1. 그러니까 확률의 값은 똑같은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이런 시행을 몇 번 반복하고 나서 6번 반복하고 났을 때 처음으로 공이 몇 개가 돼야 돼? 8개가 돼야 되잖아. 그럼 지금 현재 나는 이미 출발할 때 6개를 가지고 있었거든. 그러면 내가 처음으로 8개가 된다라는 거는 2개가 최종적으로 늘어났다라는 걸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나는 6번 시행하고 나서 공이 최종적으로 2개가 불어났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이제 6번째 처음으로 2개가 불어난 상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앞으로 풀 때 이거 처음으로 6번째 2개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이 말을 신경 쓰지 마. 이 말을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저 상태에서 공이 2개가 불어나야 되는 최소한의 횟수를 먼저 정해주고 그 나머지 횟수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행동으로 채워 넣어주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나는 공이 2개가 늘어나려면 이게 2번 나오면 되지. 그래서 나는 플러스 1이 어차피 다 1개씩이니까 선생님 그냥 부호만 쓸게.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그래서 나는 2개 플러스가 2개 필요하니까 말 그대로 플러스 2개를 써.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나는 2번의 시행만으로도 2개를 플러스로 만들 수 있어. 근데 이게 6번 시행이 돼야 되잖아? 그럼 여기 남아있는 4번은 결과물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돼. 그리고 결과물에 영향을 주지 않은 거는 위, 아래, 혹은 왼쪽, 오른쪽,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앞, 뒤, 이런 거거든. 그럼 여기 남아있는 4번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앞 하나, 뒤 하나, 앞 하나, 뒤 하나. 이러면 최종적인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 이렇게 되면 어디까지 구한 거냐면 6번 시행하고 나서 플러스 2를 만드는 거는 여기에 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이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거든. 결론적으로는 플러스 4개, 마이너스 2개가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럼 이 확률을 써보면 전체 6번 중에 4번 일어난다. 뭐가?
플러스가 4번,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2번 일어난다. 라고 하면 돼. 어떤 단어가 없을 때 처음으로라는 단어가 없으면 그냥 얘가 답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처음으로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6번 전에 플러스 2개가 되는 상황을 배제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제외해야 되는 상황을 봐보면 나는 아까 이거를 쓰면서 뭘 느꼈어야 됐냐면 나는 최소 2번만 해도 이 상황을 만들 수 있구나. 그러면 2번만에 플러스 2가 되는 상황은 제외해야겠지. 그럼 2번만에 플러스 2가 되는 거는 맨 앞에 플러스 2개가 와버리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뿔마가 뒤에 4개 오는 상황. 이 상황은 제외시켜야 되겠지. 여기 위에서 센 거는 이게 다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를 다 센 거야. 여기 중에서 플러스가 앞에 2개 먼저 와버리면 2번 만에 나는 플러스 2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 제외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나는 4번만 해도 플러스 2를 만들 수가 있겠지. 그럼 나는 4번 만에 플러스 2를 만든다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 결과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얘네는 끝으로 몰아놓고 여기 앞에 4번에다가 플러스 3개 마이너스 하나 오는 거는 4번 시행하고 났을 때 플러스 2가 되는 상황이지. 이 상황도 제외시키는 거야. 근데 여기 중에서 겹치는 게 있죠. 그 겹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2번째에도 플러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4번째에도 플러스 2가 되는 상황은 제외해줘야 되는데 여기 2개 겹치는 거. 그럼 선생님이 여기 가로 쳐놓은 거는 얘네 순서 바뀔 수 있어서 가로를 쳐놓은 거야. 그럼 여기에서 겹치는 거는 앞에 플러스 2개 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는 경우 이 경우는 여기서도 세고 있고 여기서도 세고 있으니까 이중으로 세고 있잖아. 그래서 그 경우는 다시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세볼 거야. 그럼 여기 뒤에 어차피 확률은 다 똑같이 얘네가 2분의 1이니까 얘네 배열 순서가 어떻게 됐던지 간에 뒤에 들어가는 거는 다 똑같이 2분의 1의 6승은 다 똑같이 계산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2분의 1의 6승은 그냥 빼버리고 여기 앞에 경우의 수만 잘 세주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얘네 2개 먼저 배열하는 경우의 수 1가지. 그 다음에 얘네 4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4팩 나누기 2팩 2팩 혹은 2개밖에 없으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봐도 되고 조합으로 봐도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째 케이스는 여기 앞에 이거 4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4C3 그 다음에 뒤에 얘네 2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2가지. 여기에서 아까 겹치는 거를 뺄 거라고 했지. 그 겹치는 상황은 맨 앞에 2개 플러스 플러스가 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오고 배열하는 거 2가지. 마지막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오는 경우는 여기서도 세고 있고 여기서도 세고 있으니까 다시 빼주는 거야. 나는 이 경우를 위에 있는 형태에서 제외시켜 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35번은 여기 독립 시행의 확률 단원에서 학교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야. 자, 위에서 보면 이길 확률이 같은 두 사람, 비기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길 확률도 2분의 1, 비길 확률도 2분의 1이죠. 자, 여기서 5번 이기는 사람이 상금을 모두 갚기로 한 거야. 자, 근데 5번 게임 한 상태에서 A가 3번, 지금 B가 2번 이겼을 때 그럼 얘는 이미 일어난 상황이야. 그리고 나서 A가 상금을 모두 가져갈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현재 어떤 상태냐면 A의 입장에서 보면 A는 3번 이겼고 그 다음에 2번 진 상태야. 이거는 이미 일어난 상황입니다. 얘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A가 상금을 가져가냐 못 가져가냐가 결정이 될 텐데 A가 상금을 가져가려면 5번을 이겨야 되거든. 동그라미가 5개가 필요해. 근데 지금 동그라미가 3개밖에 없으니까 나는 여기에서 동그라미 2개는 필수로 넣어줘야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질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X가 지금 2번이라는 거는 X는 B가 이긴 거잖아? 그럼 B가 지금 2번 이긴 상태야. 근데 B가 3번을 더 이겨버리면 B가 상금을 가져가니까 여기에서 X가 3번 오는 경우는 만들면 안 되지. 그럼 나는 여기에서 X는 몇 가지만 쓸 수 있어? 2개까지만 허용이 가능하다. X는 필수는 아니야. X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 지는 상황은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되지만 만약에 지는 상황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거는 맥시멈 2개까지만.
왜냐면 x가 3개 와버리면 b가 상금을 가져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어차피 동그라미 2개는 필수니까 동그라미 2개를 넣으면서 거기에서 x의 개수를 추가하는 형태로 하시면 됩니다. 자, 나는 지는 상황 없이 게임을 끝내버리는 상황. 자, 지는 상황을 하나 넣으면 내가 게임 끝나는 게 한 번씩 밀려나겠지. 게임 끝나는 횟수가. 그래서 내가 여기 앞에서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자, 그 다음에 내가 또 이기는 상황을 한 번 뒤로 밀어. 그럼 여기 앞에는 동그라미는 무조건 2번 써야 되는 거니까 동그라미 하나, 그 다음에 x 2개. x는 맥시멈 2개까지만 넣어줄 수 있다 그랬으니까 a가 상금을 가져가는 경우는 연속으로 2번 이기거나 아니면 3번째에 가져가려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기거나 한 번 이기고 2번 지고 마지막 이기거나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확률로만 잘 표시하면 돼. 자, 우리는 앞에 있는 거는 이미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부분의 확률만 계산하면 돼. 그럼 내가 얘 확률을 계산하려면 2분의 1의 제곱이라고 해주면 되고 자, 밑에 있는 확률은 여기는 선생님이 왜 가로로 쳐놨겠어? 순서가 바뀔 수 있으니까. 순서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는 얘네 순서 바뀌는 만큼 확률 계산을 계속 해줘야 된다라는 소리고 확률 값은 어차피 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확률 2분의 1은 똑같이 3승이 곱해질 텐데 그 배열 순서가 여기가 동그라미 x, x 동그라미 위치가 바뀔 수 있으니까 이 2분의 1의 3승이라는 확률은 2번 더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에 바로 곱하기 2를 해줘버리는 거야. 자, 여기 있는 거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 앞에 것 배열 순서 정해주면 3가지 또는 3C1 또는 3C2 또는 3팩 나누기 2팩 다 똑같아. 이렇게 해주고 확률은 어차피 다 똑같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4승이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이거 이해됐어? 이거 더한 게 확률이야. 답이야. 자, 근데 이거를 항상 매년 나오는 질문인데 선생님 얘가 이겼을 때니까 이거를 전체 경우의 수로 봐서 얘 조건부 확률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조건부 확률로 해석해도 돼요. 만약에 조건부 확률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뭐뭐 했을 때를 전체로 보는 거니까 저기 앞에 일어난 상황을 전체 확률로 보는 거야. 그럼 저기 앞에 일어난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A가 3번, B가 2번 이기는 상황이니까 5번 중에 3번 이긴다. A가 3번, 그 다음에 B가 2번 이긴다.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그럼 내가 분자의 확률을 쓸 때도 확률은 항상 분모를 전제하고 쓰는 거니까 그럼 내가 분자의 확률을 쓸 때도 이 분모를 가정하고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만 딸랑 올리면 안 되고 분자를 쓸 때도 여기서부터 확률 계산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분자 쓸 때도 마찬가지로 앞에 5번 중에 3번은 A가 이기게 해주고 나머지 2번은 B가 이기게 해준 다음에 AND 뒤에 일어나는 상황은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라고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여기 부분은 약분이 될 거라서 확률값은 똑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건부 확률로 해석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뭐뭐 했을 때 있지. 이거를 전체 경우의 수로 보는 것도 있고 얘는 문맥 흐름상 얘가 이겼을 때라는 게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상황으로 쳐버리는 거야. 우리가 보통 과거에 일어났던 상황은 확률값에 반영을 하지 않죠. 내가 어제 비가 왔을 확률 이런 거는 우리가 확률로 논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미 얘는 일어난 상황이니까 이 확률은 여기서부터 앞으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만 생각해 주면 된다라고 해서 해도 되고 나는 이거를 전체 경우로 보겠다라고 해서 조건부로 해석하셔도 상관없어요.